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지원 정책을 소개할 파빈브릿지 대표 송기백입니다. 본 촬영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침하여 촬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예비창업에 대해서 예비창업자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예비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알아봐야 되는지, 예비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될 지원 정책, 이렇게 구성하여 1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할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비창업 단계에서 이 세 가지 모두를 갖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면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자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사업을 등록할 사업장조차 없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는 각 지원 사업을 통하여 상당 부분을 이에 대해서 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지원 사업 및 수상 업력입니다. 저희는 2017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크게 청년 창업 서포터즈의 지원 기업에 선정이 되었고, 그 이후 스마트 미디어 상용화 지원 사업, 중부발전 해외 네트워크 지원 사업, 콘텐츠 진흥원 사업,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등등의 사업을 통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금뿐만 아니라 공간 지원을 통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어떠한 분들을 예비 창업자라고 할까요? 현재 K-스타트업에 공시되어 있는 예비 창업자의 정의에 따르면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 혹은 폐업 경험이 있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일 경우에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에 있는 경우에 하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게 정부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와 3년 미만의 사업자, 7년 미만의 사업자,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 정책은 어디서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 2, 3년 차까지는 K-스타트업 이나라 도움에 매일 한두 시간씩 거의 항상 체크를 하면 어떤 지원 사업이 뜨는지, 나한테 어떤 지원 사업이 맞는지 항상 체크를 하곤 했습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에서 지원 사업 알림이를 검색하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림이 챗봇을 받아볼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지원 사업 알림이의 경우 지역, 업력, 업종별 상세하게 카테고리 검색이 가능하여 나만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지원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비 창업 패키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창업 성공 패키지, 스타트업 네스트 육성 플랫폼, 서울 캠퍼스 타운, 저는 크게 이렇게 5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지원하고 준비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대학 및 공공기관 약 45개, 각 연도에 따라 조금씩 개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45개의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협업을 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 공고는 매년 2월에서 3월 초에 공고하여 약 한 달 정도의 접수 기간을 거치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협약이 진행되고 5월부터 사업비 지원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예비 창업자분들을 선정하는 점에서 선정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점에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는 1,500명 이상의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1억 원을 다 받으신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9천만 원 이상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약 5,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창업, 경영, 기술, 마케팅 등의 멘토를 지정하여 담당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한정돼서 지원할 수 있는 점이 있으나 선정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고, 사업에 대한 주제로서 지역 가치, 로컬 푸드, 지역 기반 제조, 지역 특화 관광, 거점 브랜드, 디지털 문화 체험, 자녀 친화 활동, 이렇게 7가지로 주제를 국한됨에 따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고는 통상적으로
2월에서 3월에 공고를 하고 약 한 달간의 접수 기간을 거쳐서 예비 창업 패키지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업 성공 패키지의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께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게 선정을 하고 있으며 금액 역시 1억 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여기서 조금 어려운 점이 예비 창업자들의 경우 선정이 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7년 미만의 사업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비 창업자분들의 경우 업력과 특허, 매출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타트업 네스트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10기 이상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5기에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네스트의 경우 처음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패키지 형태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신용보증, 투자 등의 금융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보증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기, 10기, 작년 올해 기수의 경우 100개 미만의 기업을 뽑았으나 통상적으로 100개사 정도의 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네스트 기업에 선정이 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엑셀러레이팅 기간을 거치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보증서는 15억 원까지 보증서가 발급된다고 하나 15억을 꽉 채워서 받는 보증서는 제가 본 적이 드물고 통상적으로 한 7억 원 내외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서 유동성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유의해 두셔야 될 점은 약 7억 원의 돈이 유동성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건 대출입니다. 언젠가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속해 있고 가장 많은 지원 및 혜택을 받고 있는 서울 캠퍼스타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과 지역과 스타트업이 함께 만나서 창업신을 꾸려가는 스타트업의 성지와 같은 실리콘밸리를 서울 곳곳에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54개 대학에서 34개 캠퍼스타운 640개 이상의 창업팀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특징으로는 초기 예비 창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역시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에 선정되어서 고려대학교의 사업장을 처음으로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자금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멘토링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기술, 마케팅, 회계, 세무 자문 서비스를 통하여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저희 역시 법률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서울 캠퍼스타운의 자문을 통하여 상당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예비 창업 패키지와 같이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공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34개 캠퍼스타운이 각각 1년에 약 2회에서 많게는 3회씩 창업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 캠퍼스타운에 지원하셔서 선정이 되시기를 꼭 패팅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나는 현재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킨집과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예비 창업자에 해당되어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고인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비 창업자는 현재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님, 법인 사업자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있으면 안 되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을 받으면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한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리다는 기준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릴수록 좀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 연령에 무관하나 그 외 굉장히 많은 사업의 경우 청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청년은 만 39세 이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좀 빠르게 진행되어서 한 번씩 다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비 창업자의 경우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뜻합니다.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사업자를 창업할 경우, 이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업자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예비 창업자와 크게 3년 미만의 사업자, 7년 미만의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K-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들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정책 자금, 사업화, 판로 개척, 마케팅 이렇게 분류하여 세부 검색을 통하여 꼭 맞는 사업을 선택하셔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도움을 통하여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K-스타트업과 같이 많은 지원 사업이 공고되진 않고 주로 용역 위주의 사업이 많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꼭 카카오톡에서 지원 사업 알림이 챗봇을 통하여 지원 사업을 항상 카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창업 성공 패키지, 스타트업 네스트, 서울 캠퍼스 타운 이 5개 사업은 꼭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꼭 신경 쓰셔서 지원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 선정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이제 2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네스트의 경우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점은 기업의 기술력과 비전을 보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펭귄 등과 같은 이제 우수한 스타트업은 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리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자율이 낮았다가 이제 상승되고 있긴 하지만 저희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 초반대에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캠퍼스 타운의 경우, 서울 캠퍼스 타운 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서울에 있다는 점에서 약간 지역분들의 경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창업자분들, 예비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특히 대학생분들의 경우 꼭 지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대학이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이라고 봐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대학이 참여하고 있어가지고요. 서울 각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에서 사업 공간 및 사업 초기 자금, 멘토링을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히 저희가 지원 사업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좀 설명을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도전 K 스타트업의 경우에서도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도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도전 K 스타트업에 선정이 되면 정말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력 자체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지원 사업 및 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서울 캠퍼스 타운 창업 경진 대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캠퍼스 타운에 지원하셔서 선정을 받으실 수 있고요. 청년 창업 서포터즈의 지원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각 남부발전, 중부발전, 동부발전 이런 발전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사업 자금은 약 4천만 원 정도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 상용화 지원 사업 신기술 부분의 경우 이 경우는 이제 테크 위주의 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예비 창업의 경우에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기술력이 충분한 예비 창업자분들의 경우 꼭 지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술 및 비즈니스 마케팅, 판로 개척이 자신이 있는 분, 아니면 검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꼭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서 하는 D캠프에 신청하셔서 D데이에 출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D데이와 같은 경우 현재 매월 5개에서 6개 정도의 팀이 매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캠프의 멤버가 되면 정말 많은 혜택이 있어서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 공덕에 있는 스타트업에 성질할 수 있는 프론트원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D캠프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 지원을 받은 기관들을 저희가 나타낸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받은 K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지원 사업을 받았고,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도 지원을 받았고, 콘텐츠진흥원, 스마트 미디어 센터, 신용보증기금, 빈마루 방송지원센터, 서울 캠퍼스타운, D캠프 이런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이어드리면 D캠프에서 선정이 되고 나서 신용보증기금 네스트 5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네스트 5기에 선정이 되어서 약 한 달간의 엑셀러레이터 기간을 거쳐서
은행권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저희는 사업 유동성을 공급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기업협력 사업의 경우 이제 매세나 사업으로서 문화예술을 하는 기업은 기업과 협력하여 그 매칭 펀드의 개념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2천만 원을 후원받으면 2천만 원을 동일하게 매칭 펀드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받은 게 경기 콘텐츠진흥원 어드밴스드 2기에 선정되었는데요. 본 사업의 경우 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 디자인을 제작하는 스타트업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아마 저희가 3,500만 원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2,500만 원을 우선적으로 1차에 지원받고 우수 사례 평가 내면 추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 스타트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분들의 경우에 꼭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사업도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예술 초기 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4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테크의 경우에 내년에는 비대면 사업이 이제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소만 되지 없어지진 않습니다. 비대면 관련된 아이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 금액 자체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 비해서 월등히 큰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1억 3,800만 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파통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각 거점별로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 센터의 경우 임대료 및 입주에 대한 부담금을 사업자분들께서 내지 않아도 돼서 꼭 스마트 미디어 센터도 공간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항상 이 사업 계획서의 포맷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의 몇 년째 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통상적으로 2월 정도에 공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한 3달 정도의 접수 기간이 있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에서 3월에 가장 많은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탈락되는 경우도 있나요?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제가 잘 인지가 안 되는데요. 최소한의 이제 신용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최소한의 신용만 있으면 기업의 기술 및 비전을 갖고 이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강에 대해서 간략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2강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선정 확률을 높은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